평생 가장으로서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 아이들 챙기느라 제 노후는 한 번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집이 오히려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 대출은 아직 남았고 생활비는 빠듯하고 아이들에게 손 벌릴 수는 없으니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이제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누군가 방향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0세 노후재무 설계 전문가 김도현입니다. 평생 경제학을 전공하고 은퇴 자산과 연금 설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평생 일하고 집 한 채 마련하면 노후가 안전할 거라 믿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부채가 남고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제야 후회하지만 이미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저는 일본에서 30년 먼저 벌어진 집 한 채 노후 파산을 직접 봤습니다. 그 길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집 한 채에 목매지 않고 단 1억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신다면 당장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평생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집 한 채만 믿는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직접 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는 예전부터 노인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예전엔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렸습니다. 연금도 넉넉했고 집도 한 채씩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노후 걱정 없이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NAK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절반이 가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병원이라도 다니면 예금은 금세 바닥났죠. 돈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밥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버티는 노인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팔면 되잖아. 하지만 팔아도 한 년 살 돈이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일본 집값은 수십 년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 한 채만 믿었던 노인들은 조용히 빈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돈이 없으니 병이 와도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존엄까지 잃어버렸죠.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10년, 20년 뒤 우리도 집값이 떨어지고 연금이 턱없이 부족한 세상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땐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실 건가요? 집 한 채만 믿는 노후는 위험합니다.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괜찮아. 집 한 채 있고 애들도 다 컸으니까. 하지만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통계로 보면 50대 평균 자산이 약 5억 6천만 원. 겉으로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채를 빼고 나면 남는 건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자산의 80%가 집과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든든하겠지만 만약 하락한다면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 돈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지는 이유입니다. 연금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절반이 매달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주거비와 생활비,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의지할 가족이 없다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거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10만 원 하던 장바구니 물가가 10년 뒤에는 15만 원, 2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은퇴 전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가게나 부업 혹은 취미를 살린 소일거리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생활 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면 매달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안심보다 숫자로 보는 현실이 더 큰 준비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집을 지키느라 평생을 바치셨죠. 그래서 은퇴만 하면 이제는 편안해질 거라 당연히 믿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예상치 못한 걱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이 돈이 얼마나 버틸까? 혹시 아플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자녀에게 기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마음 한쪽을 무겁게 누르죠.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80세 이후 계획의 부재입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획은 70대 중반, 길어야 80세 초반까지만 그려집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병원비, 돌봄 비용, 생활비가 동시에 늘어나는 시기인데 준비된 자금이 없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장수시대에는 마지막 10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병과 의료비 지출 기간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건강할 거라고 막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병원에 드나드는 일이 잦아지고 진료비뿐 아니라 약값, 간병비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장기 질환은 가족의 경제까지 흔듭니다. 건강은 자산이고 질병은 거대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자녀를 노후의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나중에 챙겨주겠지라는 믿음은 지금 세대에서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결혼과 주택, 양육비 부담 속에서 살고 있어 부모 세대를 충분히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집을 팔아 자녀 결혼 자금, 주택 자금을 지원하며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비워버립니다. 그 결과 노년기에 생활비가 바닥나고 자녀에게 다시 손을 벌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착각을 버려야만 진짜 안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까지를 포함한 장기 계획, 건강 리스크에 대비한 의료비 준비, 그리고 자녀와 경제적으로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 이 세 가지가 노후 파산을 막는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도 아직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루면 준비할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이 바로 노후의 나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미리 키워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는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배우자와의 사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서 남편보다 10년 이상을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입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비율, 예전에는 1%도 안 됐지만 지금은 남성은 16%, 여성은 8%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황혼 이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참고 살던 부부가 이제는 각자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혼 20년 이후 이혼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남게 되면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 관계망과 생활 패턴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동력입니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내 삶을 의미 있게 채우는 힘입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취미, 친구, 지역 모임, 봉사활동처럼 나를 밖으로 이끌어줄 연결고리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기반도 필수입니다. 연금, 저축, 소일거리 수입이 혼자 사는 노후를 지탱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외로움과 불안이 동시에 커집니다. 혼자가 되는 건 선택일 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노후는 혼자여도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롭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따라 준비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30대라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른바 3층 연금에 반드시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이 시기는 자산을 모으는 골든타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불려가는 습관이 평생의 안전망을 만듭니다. 40대는 건강 리스크와 자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혹시 모를 질병과 의료비, 그리고 교육, 결혼 등 자녀 지원 계획을 재정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50대는 부채를 줄이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소일거리나 제도의 직업도 미리 준비하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이제 그냥 버티는 거지. 하지만 저는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보아왔습니다. 60대는 결코 끝이 아니라 앞으로 20에서 30년을 살아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무엇보다 마음을 먼저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무기력해지면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줄지 않고 건강도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놓지 않는 태도가 첫 번째 재무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구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방, 쓰지 않는 물건, 필요 없는 지출을 정리하면 돈뿐 아니라 마음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적게 쓰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작더라도 꾸준한 현금줄 만들기입니다. 큰 사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생의 경험과 손재주를 살려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일거리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작게는 월 10만에서 20만 원이더라도 그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60대의 건강은 곧 자산입니다. 몸이 버텨주면 병원비가 줄고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식습관, 꾸준한 건강검진은 재무 설계의 일부로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60대의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생활을 정리하고 나만의 작은 현금줄과 건강을 챙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네 가지를 붙잡는 순간 앞으로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포트폴리오를 바꾸면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조정할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안정은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나눠 두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50에서 60대의 자산 구조를 보면 평균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좋지만 내릴 땐 생활비와 건강비까지 모두 위협받는 구조입니다. 집 한 채만 믿는 건 마치 배에 구멍이 났는데 물 들어오는 걸 손으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유주택이 여러 채라면 한 채를 정리하거나 규모를 줄여 여유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이 돈은 금융자산이나 간접투자로 옮겨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자 생활비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일본은 집값이 정점에서 폭락하면서 연금으로도 생활이 안 되는 노인이 급증했습니다. 10억짜리였던 집이 3억이 되면 그동안 믿어온 자산 구조가 무너집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자산의 한 바구니 담기를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리츠펀드 안정형 상품의 적절한 활용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꾸준히 주는 상품은 생활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다만 고수익만 노리는 건 위험합니다. 안정형 비율을 높여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점검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제 상황, 건강, 가족 구조는 매년 변합니다. 그 변화에 맞춰 자산 비중과 운용 전략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은 돈을 더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오래 지키는 방패를 다듬는 과정입니다. 이 방패를 단단히 만들수록 앞으로의 노후는 더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로 나이에 맞는 비율로 나누고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100에서 내 나이를 뺀 숫자, 그 비율만큼을 주식 펀드 같은 성장형 자산에 두고 나머지는 예금 채권 리츠처럼 안정형 자산에 둡니다. 예를 들어 60세라면 100에서 60을 빼면 40다입니다. 즉 1억이 있다면 4천만 원은 성장형 자산, 6천만 원은 안정형 자산으로 배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비와 비상금을 먼저 떼어두는 것입니다. 보통 1억 중 최소 2천만 원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안전망으로 두고 나머지를 성장형과 안정형에 나눕니다. 성장형 자산은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형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을 생활비 보충에 쓰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형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 비율이 어긋났는지 점검해 다시 맞추는 습관만 들이면 됩니다. 숫자는 계산기로 금방 나옵니다. 하지만 실행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통장을 열어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내 노후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 경고, 일본 사례와 한국 비교입니다. 일본은 연금이 있어도 집값 하락과 독거노인 증가로 노후 파산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10에서 20년 뒤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현실 진단입니다. 50대 평균 자산이 5억 6천만 원이지만 부채를 빼면 6천만 원 수준이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연금은 절반 이상이 월 60만 원도 안 됩니다. 셋째, 노후 설계 실패 3대 착각입니다. 80세 이후 계획이 없고 병의료비 지출 기간을 간과하며 자녀를 노후의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넷째, 싱글 독거노인 증가 대비입니다. 사별, 미혼, 황혼,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계망, 고동력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연령대별 준비 전략입니다. 20대는 3층 연금 가입과 자산 관리 습관, 40대는 건강 자녀 리스크 관리, 50대는 부채 감축과 자산 균형, 60대 이상은 생활 구조 단순화와 안정적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입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과 안정형 수입원을 늘려 집값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1억 모은 후 운용법입니다. 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 성장형 자산, 나머지는 안정형 자산에 두고 비상금을 먼저 확보한 뒤 비율을 지키며 운용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걸음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통장을 열어 자산 비율을 확인하는 것,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는 것, 아는 이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를 바꾸는 가장 빠른 시점이니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삶과 노후를 지키는 따뜻한 정보와 현실적인 해법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주변 분들께도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버텨오신 시간만큼 앞으로의 날들도 소중합니다. 그 시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